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얘기를 좀 연달아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한국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변해야 된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많이 아닙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근데 그 개판 5분 전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정신 못 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쁘겠지.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야. 난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정신 없어요. 이것저것 뭐죠? 뭐 젠더 갈등 여러 가지가 정신이 없어. 사회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갈등과 문제로 정신없는 하루 영석입니다. 예. 뉴스만 보더라도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맞아요? 뭔가 기분 좋은 얘기보다는 열받게 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보면 뭐 남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뭔가 그 똑바로 뭔가 보지 못하는 사태 파악을 보지 못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좀 대단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단한 문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여자 인권 챙겨주는 건 좋아요. 여자애들 어떤 뭐 취업이나 이런 기회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될까? 능력도 없는데 기회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열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 면 능력도 없는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야. 능력도 갖추면서 기회를 주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줄까? 경찰 한번 얘기해 볼까? 경찰. 사람들이 여경 왜 비난할까요? 여자라서 약해서 비난할까? 아니에요. 경찰이 어떤 직업입니까? 경찰이 그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압을 남자만 합니까? 여자도 합니다. 여자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경 많이 뽑았잖아. 몇 년간 여경을 많이 뽑았어요. 그 여경을 많이 뽑은 게 그냥 여자들 생각해서 많이 뽑은 게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라고 여경을 많이 뽑은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그 체포나 범인 제압이나 그거 하라고 뽑은 겁니다. 하라고. 교대근무 똑같이 하라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 경찰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할 말은 많은데 안 해요. 그냥 참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어, 자꾸 얻어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얻어간다고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거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라고 만든 거 똑같이. 여자니까 약하다. 적어도 이 직업 할 때 얘기하면 안 돼. 경찰 할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약하면 운동을 하든지 무술을 배우든지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배워서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저는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변해야 되는 기준을 보면 변해야 하는 이 기준 있죠. 저는 남자가 3이고 여자가 11, 7이라고 생각합니다. 7.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경 많이 뽑는 이유가 112 상황실 콩센터, 콜센터, 사이버스타드에서 공비 최소화. 그게 남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거 경찰 조직에서 빼버릴 거야, 아마. 그 경찰 행정직 있죠? 행정 업무 하는 사람들을 아예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경찰 업무에서 빼버릴 거예요. 경찰은 순수하게 출동과 범인 체포와 시위 진압, 이 목적으로 할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로. 지금 그렇게 다 갈 거예요. 지금 경찰서도 지금 행정직을 그러니까 경찰 일반 행정직으로 다 전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보면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운전면허 시험장. 대구에도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저 북구 구암동에. 원래 거기가 경찰 소속이었어, 경찰. 대구 지방경찰청 소속이었는데. 근데 그게, 교통공단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던 경찰들이 이제 많이 이직을 했어요. 바꿨어요, 조직이. 그게 이제 그냥 운전면허 발급하고 시험 보는 곳이거든요. 그걸 경찰도 원래 맡아서 했어.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자분들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음? 외적, 내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음. 여러분 군대랑 경찰은 굉장히 강한 사람을 원하는 곳이야. 강한 사람. 체력 테스트를 왜 할까요? 신체 검사를 왜 할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왜 걸러낼까요? 그만큼 고강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체력 테스트도 하고 신체 검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경찰학교 가서도 30, 40 동안 훈련하고 하는 거잖아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게 경찰이잖아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외로운 늑대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이제 법 앞에 숨으려고 하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어. 오히려 여자분들이 막 운전하고 일 잘하는 모습은 멋있어요. 멋있다니까. 왜 보면 그 노가다 같은 데도 보면 그 미장이 여자분들이 뭐 그 뭐야 공방 이런 건 안 해도 미장 같은 걸 하거든요. 미장이나 시멘트 이런 거 기술적인 거 타일이나 합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보면 그런 거지 보통 소장님 와이프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눈대중 보다가 이제 따라하면서 같이 하면서 일하면 보통 부부끼리 노가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감 따와가지고 부부끼리 같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어요. 돈 많이 받습니다. 일은 좀 허름하게 갈 때는 막 BMW로 먹고 다녀요. 퇴근할 때는. 퇴근할 때는 이제 G80으로 퇴근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흔치 않습니다.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이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현장 일에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 직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실에만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거야. 사무실 일만. 이 사무실 일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실에서 엑셀 만치고 파일 만치고 하는 일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4차 산업 들어오면 이것도 같이 없어져요. 기기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를 많이, 뭐 현장에 기계 돌리는 사람 인건비도 많이 줄이겠지만 오히려 사무실에 이거 치는 사람들 인건비를 더 줄인다는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이게 심적이에요, 여러분. 빅데이터 들어오면 사무실 격리 돈 세야 되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대부분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나중에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생존할 거야? 어떻게? 뭘로?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제가 했잖아요. 사무실이 언제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이 하는 일에 도전하지. 도전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도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겠지. 뭐 남자들이 차별한다거나 좀 메시한다거나.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반면에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 남자가 무시 안 받는지 아십니까? 그거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버텨야죠. 버텨가지고 입지를 단단히 세워야지. 그리고 아무리 뭐 성별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뭐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인정받으면 오히려 더 존경해주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운전 쪽에 보면 이제 아줌마들, 여자 아줌마들이 이제 그뭐 화물차 기사나 버스 기사 하신 분들, 택배 기사 하신 분들 있어요. 일 잘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그래. 교통비하고 잘 시키고, 물량 잘 쳐내고, 일빵꾸 안 내고 하면 뭐라 하면서 아무도 없어. 근데, 근데 이걸 아무도 도전 안 하잖아. 여러분, 택배 기사분이 문 열어가지고 했을 때 다 남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게 남자에서 여자는 딱 갈라지는 게 있어. 뭐냐면, 남자들은 먹고 살려면 가리지 않고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한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어머니나 아줌마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분들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여자라서 못해.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자꾸 뛰어들어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먹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4차 산업도래 하면 뭐 현장직도 뭐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현장 먹고 사는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직에서 많이 없어지면 그분들의 갈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여자분들도 평생 기술이라는 거 있어야 합니다.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에 다닌다고 했을 때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면 여자분들이 40 이상 버티기가 더 힘들어요. 40 넘어서까지 직장 다니면서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결혼하면서 회사에서 압박을 줘가지고 뭐 애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워킹맘들 많이 있잖아요. 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직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사무실은 기술의 범죄에서 빠집니다. 빠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여초 직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직장들 보면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박봉이에요. 여초 직장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박봉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있는데 그 사회복지 같은 게 박봉이잖아.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근데 이 박봉의 단점이 뭐냐 하면
나이가 먹어도 그 짬밥에 준해서 돈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젊은 사람이 내 자리를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으면 200 주고 일한다 하면 일 못한다 하거든요. 근데 20대 애들이 한 180 준다 하면 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 주면 시키겠죠. 180 주면 일한다고 한 20대가 40대 200만 원 주는 일자리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중소기업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격리 같은 거 보면 일하시는 분들 보면 10년 넘게 일해도 월급이 안 올라요. 월급이 안 올라. 월급 좀 더 달라 하면 막 다른 사람 뽑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유심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장의 오너분들 있죠. 사장님들이 이걸 기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40 넘고 되면 여자분들이 마땅히 이걸 일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된다니까. 남자들이 뭐 지금 산업기사니 뭐니 딴 거. 여자분도 뭔가 자격증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뭐 결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할 사람이 더 많잖아. 그리고 자 이거 하나 좀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못한 남자가 많이 생긴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뭐 남자분들 자 힘들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혼 못한 남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 결혼 못한 여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다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하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남자가 더 많지 않나? 근데 지금 여러분 남자 성비가 막 엄청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20대들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 나이 든 사람 차이가 있지. 왜냐하면 보통 제 나이나 저 나이 위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대들, 10대들 아예 차이가 없어요. 10대들은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을걸? 성비를 하면. 이게 결혼 못한 남자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 근데 결혼 못한 여자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안 해. 왜냐?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왜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남자는 국제 결혼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 카드라고 이야기 그런데 지금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들의 결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분들 이거 좀 잘 들어야 돼. 최근에 들어지는 현상이 국제 결혼 중에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있잖아요. 음, 아니 그래도 비율을 따지면 월등하게 적어요. 장건강이. 그 누구랑 하는데 장건강이? 누구랑 하는데? 프리낭님 어제 막았습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거 뭐냐면 보통 한국 나라에 따라서 뭐 일본에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으로 오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은 일본 여자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봐요. 물론 그런 어 미디어 같은 데서 좋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근데
그 장강이 하긴 하겠죠. 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많이 한다고 하는 난 던져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보통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좋아가지고 한국 땅에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 나라 같은 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장강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여자분들이 국제 결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외국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국제 결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말하는 국제 결혼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한국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일부러 유학 가가지고, 일부러 뭐 임신해가지고, 거기서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사람들이 유럽 쪽에 유학 왔다가 그런 케이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문화 접하고 아예 기아에서 사는 거.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대가 안 되죠, 가해. 그러니까 나 이제 장강 여기 기준이 그런 거야. 장강이 국제 결혼은 외국 땅에 가서 거기 사는 국제 결혼이고, 제가 말하는 국제 결혼은 외국에 계신 여자분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냥 한국 땅에 사는 거예요. 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좀 두드러지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러면 결혼 못한 여자가 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커. 그러면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각자 도생 자급자족이 되는 거야. 결혼을 못한다? 면 자, 각자 도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급자족. 남은 인생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여자분들이 혼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돈을 얼마나 모아놓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으며 얼만큼 유지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난 자신 있다, 난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말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이것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는 말 같지만 곱씹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 아닙니까? 왜 돈이 없는데 들어오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맞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못 하는데 자금도 마련 안 했고 직업도 배변치 않으면 이런 상황이 놓인 사람들이 적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 앞으로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을. 그 왜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아라포 세대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왔어, 이게. 느끼지 모르겠지, 왔어요. 매스컴에서 이걸 얘기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뭐 플렉스를 뭐니 하면서 명품 사고, 맞아요,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말 이제 못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남자는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 결혼을 안 하는. 그 여자도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어?
너라도 돈 없으면 결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가진 게 없이 뭔가 하면, 가진 게 없이 남의 여생을 산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후드티님은 사정이 나은 거예요. 후드티님은 사정이 굉장히 나은 거예요. 근데 후드티님 같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후드티님은 지금 직장 쭉 다니면 될 것 같은데 후드님 그 같은 똑같은 역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후드티님 같은 그런 직장에 그런 복지를 받으면서 다닐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슷한 나이대 평균치를 보면 후드티님이 솔직히 나을 거잖아요. 지금 웃긴 게 여자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사회생활 더 일찍 했잖아. 여러분들 난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이거 얘기 못 하는데 내 채널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보다 사회 진출 2년 일찍 했는데 왜 돈은 결혼할 때 돈은 왜 반도 안 되게 투자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돈을 더 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비슷하게 못 맞출지언정 반도 못 맞춰요. 여러분 제가 통계에서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 1억 5천이에요. 남녀 평균 결혼 비용. 결혼 비용이 1억 5천만 원. 2020년 기준. 근데 여기서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남자가 1억 이상을 모은다는 건 여자는 5천만 원 이하를 가져간다는 거잖아. 이하로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 평균 나이대가 남자가 한 35세, 여자가 한 32세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 초년생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생활 6, 7년 하고 나서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는 정말 연극까지 해가지고 저걸 모아야 되는 거고 32살에 한다고 하면 사회생활을 한 7, 8년 정도 하고 한 6년, 적어도 6년 정도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왜 모아놓은 게 별로 없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할까요?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할까? 준비기간 오히려 더 일찍, 더 빨리 나가는데 왜 결혼할 때는 돈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틀은 안 변했어 이게. 이건 안 변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예요. 여자분 이게 있잖아요. 서울 기준요. 7천요? 7천 가지고 안 되잖아 서울에.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여자가 7천이면 남자는 1억 5천을 마련해야 돼요. 뭐 서울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뭐 반전세로 시작을 하잖아. 아무래도 이제 반전세 정도. 근데 지금 1억 가지고 전세 못 부잖아요. 못 부하지 않습니까? 원룸도 지금 전세가 1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뼈 때리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두 분한테. 그래도 이거는 좀 들을 만한 필요가 있는. 그래도 두 분한테는 그래도 좀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얘기 하면 안 들으려고 하거든. 예. 지금 후드티님하고 제이치팡님은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이런 얘기 관심을 가지잖아. 근데 아직 전체적인 틀에서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7천 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통계를 매겨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야. 통계를 매겨보면. 이것도 좀 변해야 돼. 5대5가 가야 돼요, 이제는. 일본이 5대5거든요, 지금. 일본이 지금 5대5고, 남녀 결혼할 때 이제 드는 비용이 3천만 원. 그 박간의 오상님 그 유튜브 채널 나왔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출발하는데, 일본은 그냥 원룸에 시작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요새 최천이라고 했지만 근데 막상 우리가 뭐 결혼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결혼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진반전했다 이런 얘기 다 대부분이야. 어? 여자는 혼수하고 이틀을 안 변했어 아직. 이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지배오던 결혼식의 어떤 이런 룰은 이틀 자체는 안 변했어요. 저 얘기 나도 솔직히 좀 들으면서 아 진짜 그런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추천 얘기 좀 처음 듣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들으면서 아 진짜 있나? 아 진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자분들이 냉정히 판단해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할 거야. 남자들도 이제 계산기 때리는 시대입니다. 계산기 때리는 시대야. 계산기를. 남자들도 이제 계산기 때려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 예,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좀 남자들도 이제 굉장히 좀 어, 바뀌었어요. 요즘 남자분들도. 옛날에는 남자분들 남자가 뭐 먹고 사는 거 남자가 책임져야지.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결혼에 대한 거품과 이걸 많이 낮춰야 돼. 많이 낮춰야 돼요. 이틀은 안 변했어. 이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자 일본. 일본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아, 초토화됐어. 완전 초토화됐어.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따라가는 거 보면 일본의 나쁜 것만 따라가요. 좋은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따라가. 나쁜 거. 부동산 버블 같은 거, 좋은 거. 그런 막 나쁜 것만 따라. 나쁜 것만. 정말 나쁜 것만 따라가. 노인인구 증가하는 거. 일본이 먼저 갔잖아요. 네, 세수 부담 증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이제는 뭐 남자가 다 해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음. 그래서 여자분들도 당당히시고 강해셔야 돼요. 음. 살아남으려면. 이거 정말 뭐 여자분들 까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위에서.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아니면 안 해.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남자들의 입장을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사실 나이 먹으면 뭐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분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 이게. 혼자서 더 힘들어. 그래서 항상 돈도 모으시고요. 남자만 돈을 모으게 여자 돈을 모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음. 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모으셔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사회 각 분야로 좀 뻗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소리 같이 들렸는데 좀 뭐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좀 더 좀 널리 뻗쳐가지고 좀 일자리 좀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좀 어, 본인의 어떤 자존감도 살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생겼다면 좋다 이 말씀이죠.
자, 아무튼 끝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